안녕하세요. 자식 잘 되라고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손에 피를 묻힌 며느리를 마주해야 했던 70대 시어머니입니다. 제 며느리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커리어 우먼이라며 집안일은 뒷전이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인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참았습니다. 그저 아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반찬을 들고 아들 신혼집에 갔다가 문틈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속삭임, 그리고 쿵 소리.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끔찍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보기엔 둘의 관계가 예전만 못했거든요. 며느리는 늘 피곤하다며 방문을 닫아버리고 아들은 회사 일로 지쳤다며 주말에도 집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반찬을 담아서 신혼집에 갔어요. 초여름 저녁이었는데 해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집안은 커튼을 다 쳐놓아서 어두컴컴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지역이나 상황을 남겨주시면 개별로 인사드릴게요. 매일 이런 이야기 올리고 있으니 구독해 두시면 또 만나뵐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차는 주차장에 있었거든요. 분명 집에 있을 텐데 왜 문을 안 여는 걸까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조용히 해. 이러다 죽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낮고 다급한 목소리.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는다고? 누가? 설마 우리 아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저절로 문고리로 갔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기지 않았더라고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뭐라 설명해야 할까요? 거실 바닥에 아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은 감긴 채로, 그리고 그 옆에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그 표정, 당황한 건지, 놀란 건지, 아니면 들킨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비켜. 저는 며느리를 밀쳐내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도연아, 엄마야. 정신 차려. 응?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침착하세요. 심장 발작이에요. 제가 지금 구급차를... 심장 발작? 저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손에 묻은 피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피는 뭐야? 손에 묻은 그 피는? 며느리가 당황하며 자기 손을 봤습니다. 아, 이건 코피예요. 쓰러지면서 코를 다쳐서... 코피? 말이 되나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붉게 물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분노로,
방금 전 들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죽어버리면 어쩌려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우리 아들한테 뭘 한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아무것도. 오해? 오해라고? 아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들이 쓰러졌어요. 며느리가 뭔가 한 것 같아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믿으라고? 어떻게 믿어요?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들 곁을 지켰어요. 며느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확신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아들을 들것에 옮겼어요. 저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왔지만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힌 여자를, 제 아들을 그렇게 만든 여자를 어떻게 봐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심장 발작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장 발작? 그럼 정말 며느리 말이 맞았던 걸까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조용히 해. 이러다 죽어버리면 어쩌려고. 그 말은 대체 뭐였던 거지? 저는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뭘 말씀드렸어야 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나중에? 지금 아들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나중에라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당장 말해. 우리 아들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며느리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며느리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녘 간호사가 와서 아들 상태가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대요. 저는 며느리를 다시 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어요.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아니면 다른 무언가? 이 여자 뭘 숨기고 있어? 제 직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설명했어요.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고요. 며칠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심장에 무리라고?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심장이 안 좋았던 거죠?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심장이 안 좋았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도연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아픈데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넌 혼자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는 몰라도 된다는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보면 볼수록 화가 났습니다.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며느리 팔을 잡았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어제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며느리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도연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이 어딨어?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 아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제 아들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요? 너 정말 뭔가 숨기고 있구나. 며느리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딱 1초.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역시 뭔가 있어. 그날 오후 아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허락했습니다. 아들 직장 상사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녁 때 과장 한 분이 오셨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과장 어머님이시죠? 저는 같은 부서 박 차장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박 차장님은 병실로 들어와 아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김 과장이 요즘 정말 힘들어했는데. 힘들어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 차장님이 저를 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전 아들 엄마예요. 박 차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김 과장이 회사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프로젝트 문제? 무슨 문제인데요?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특히 최근 한두 달 사이에요. 한두 달. 그 시기면 아들이 집에서 말이 없어지고 방문을 닫기 시작한 때랑 딱 맞아떨어지네요. 혹시 집에서도 힘들어하는 것 같던가요? 박 차장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줘서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복도에서 들어왔어요.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차장님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차장님? 아, 김 과장 부인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 표정이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니, 박 차장님이랑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며느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들 회사 일에 대해서요. 요즘 힘들었다면서요? 며느리가 박 차장님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차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시잖아요. 박 차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됐어요. 가보세요. 며느리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박 차장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그랬어? 저분이 뭐라고 했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쫓아냈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몰라도 된다고? 제 아들 일인데 엄마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일이에요. 어머니께 말씀드려봤자 뭐 이해 못한다고, 늙은이는 쓸모없다고.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대체 뭘 숨기는 건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었어요. 제 아들인데,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왜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는 거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전 도연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또 믿으라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먼저 집에 갔어요. 씻고 오겠다면서요.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중얼거렸어요. 도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깨어나면 다 물어볼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아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하지만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아들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알아낼 거야. 며느리가 뭘 숨기고 있는지. 제 직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제 남편이 바람 피울 때도 저는 먼저 알아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여자,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어. 사흘째 되는 날, 아들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병실 의자에 며느리 가방이 놓여 있더라고요. 검은색 가죽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가방을 뒤지는 건 옳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속삭였습니다. 안을 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손이 저절로 가방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복도 쪽을 힐끗 보고 재빨리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핸드폰, 충전기, 화장품, 평범한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가방 안쪽 주머니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꺼내봤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검은색, 아무 표시도 없는. 이게 뭐지? USB를 손에 쥐고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것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며느리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제 손에서 USB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게 뭔데? 저는 손을 뒤로 빼며 물었습니다. 드릴게요. 제발 돌려주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껏 본 적 없을 만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난리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래? 도연이 일 때문이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건 어머니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안 된다고? 제 아들 일인데 엄마가 알면 안 된다고요? 왜 알면 안 돼?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힘이 꽤 셌습니다. 돌려주세요. 우리는 USB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의식 없는 아들 옆에서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손을 확 밀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며느리가 USB를 낚아챘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건 정말 안 돼요. 며느리는 USB를 꽉 쥐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갔어요. 저는 어깨를 부여잡고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너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USB 안에 뭐가 있길래 그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도 돼요. 아니,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낫다고? 그럼 정말 위험한 게 들어있다는 거네요?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USB, 회사 문제, 며느리의 당황, 박 차장을 쫓아낸 것. 혹시 회사 기밀이라도 빼돌린 건가? 너 혹시 도연이 일 때문에 회사 자료를 빼낸 거야? 며느리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빨리 부정하더라고요.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서둘러 부인하는 거겠죠. 거짓말. 그럼 왜 그렇게 숨겨?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복잡한 일이에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다고? 엄마한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상처였어요. 나도 도연이 엄만데 알 권리가 있잖아.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아시면 도연이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이 일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관여하지 말라고. 제 아들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네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을 지나쳐 병실 문을 열었어요. 어디 가세요? 바람 좀 쌀래.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USB,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회사 기밀, 비리 증거, 아니면 더 큰 뭔가. 며느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는 걸 보니 분명 엄청난 게 들어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은희예요. 도연이 사촌. 아, 은희야. 무슨 일이야? 은희는 도연이 사촌 동생입니다. 둘이 어릴 때 같이 자라서 친남매처럼 지냈거든요. 도연이 오빠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아직 의식은 못 찾았어. 어머니, 혹시 도연이 오빠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 일? 너도 알아? 무슨 일인지? 은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오빠한테 전화 왔었어요. 목소리가 완전 떨리더라고요. 회사에서 큰일이 났다면서. 자세히는 안 가르쳐 줬는데 되게 불안해했어요. 큰일? 어떤 큰일? 그건 모르겠어요. 오빠가 끊어버려서. 근데 어머니, 올케한테 물어보세요. 분명히 알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너 도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도연이가 은희한테 전화했대. 회사에서 큰일 났다고. 너도 알고 있었지? 며느리 어깨가 굳었습니다. 대답해. 알고 있었냐고.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역시, 그럼 USB도 그 일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뭔데?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게 말했어요. 증거예요. 증거? 무슨 증거?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말할 수 없어요. 또 말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알아냈어요. USB 안에는 증거가 들어있다. 회사 일과 관련된 증거. 그럼 도연이가 회사에서 뭔가 잘못한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을 알아버린 건가요? 어느 쪽이든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USB가 계속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도연이를 이렇게 만든 게 뭔데? 며느리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어서 아니면 정말 위험해서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야. 나흘째 되는 날 며느리가 집에 좀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두어 시간만 다녀올게요. 집에 챙길 게 좀 있어서요. 그래, 다녀와. 며느리가 나간 뒤 저도 병실을 나왔습니다. 아들 신혼집에 가볼 생각이었어요. 혹시 USB 관련 단서가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택시를 타고 아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같은 층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김 과장님 어머니시죠? 안 그래도 걱정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 괜찮으세요? 구급차 오는 거 봤거든요. 네, 이제 좀 나아졌어요.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어머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요즘 밤마다 이 집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 무슨 소리요? 싸우는 소리요. 며느님이 누군가랑 큰 소리로 다투는 것 같던데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랑요? 글쎄요. 남자 목소리인 것 같던데 아드님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제가 김 과장님 목소리는 아니까 분명 다른 남자였어요. 다른 남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달쯤 됐나? 처음엔 전화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은 남자가 집에 온 것 같더라고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집에 온 것 같다고? 확실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제 착각인가 싶었는데 며칠 전에도 또 들렸어요. 밤 11시쯤 굉장히 급한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더라고요. 11시, 밤 11시에 낯선 남자가 우리 며느리 집에 혹시 어떤 얘기였는지 들으셨어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세히는 근데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냐는 소리는 들었어요. 들키면 어떡하냐.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며느리가 밤에 낯선 남자를 만나고 들키면 어떡하냐고 말하고 설마 그런 거예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저는 황급히 집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려서 2번이나 틀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 테이블, TV 다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2개 놓여 있더라고요. 2개.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사는데 왜 와인잔이 2개예요? 아들은 병원에 있는데 다가가서 잔을 봤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하나 그리고 다른 잔은 깨끗했어요. 설마 제 머릿속에서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그때도 이랬어요. 집에 낯선 흔적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결국 제 직감은 맞았었죠.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밤마다 낯선 남자, 다투는 소리, 들키면 어떡하냐. 와인잔 2개, 침실로 갔습니다. 혹시 더 있을지도 몰라서요. 옷장을 열었어요.
며느리 옷들 사이에 남자 셔츠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 거라고 하기엔 사이즈가 달랐어요. 아들은 중형인데 이건 대형이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화장대를 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화장품, 액세서리, 그리고 구석에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어요.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변호사 강민준. 변호사? 뒤집어 봤습니다.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급할 땐 언제든 연락. 10-XXXX-XXXX 언제든 연락하라고. 급할 땐 제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밤에 만나는 남자, 변호사, USB, 회사 문제, 그리고 들키면 안 된다는 말. 며느리가 변호사랑 뭔가 하고 있구나. 도연이 몰래.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이가 회사에서 문제 일으켰고 며느리가 변호사랑 손잡고 뭔가 꾸민 건가? USB로? 그럼 도연이는 며느리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쁜 시나리오. 며느리가 변호사랑 바람 피우고 도연이 재산을 노린 건가? 제 남편 때가 오버랩 됐습니다. 남편도 여자한테 속아서 재산을 날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혼했죠. 안 돼. 우리 아들은 그러면 안 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게 뭐야? 명함을 던졌습니다. 며느리 발 앞에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명함을 받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변호사? 너 이 남자랑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뭘 설명해? 밤마다 남자 만나고 집에 남자 불러들이고 그게 설명이 돼? 며느리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웃이 다 들었어. 밤마다 남자랑 싸우는 소리.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전화였어요. 변호사님이랑 전화 통화한 거예요. 거짓말. 남자가 집에 온 거 봤다잖아. 며느리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딱 한 번 왔었어요. 서류 때문에. 서류. 또 변명이네요. 서류? 무슨 서류?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너, 이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지? 그리고 우리 도연이 돈을 노리는 거지? 며느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숨기는 거야?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또 말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말 안 할 거면 내가 알아낼 거야. 끝까지. 며느리를 지나쳐 현관으로 갔어요. 어머니,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어요. 우리 도연이한테 이러지 마. 제발.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서 눈물을 닦았어요. 도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 여자한테서. 이틀 후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는 조만간 깨어날 거라고 했지만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밤 9시쯤이었어요. 일부러 늦은 시간을 택했습니다.
변호사가 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차가 보였어요. 그런데 옆에 검은색 세단이 한 대 더 있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온 거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라도 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살짝 소리가 났지만 안에서는 계속 대화 중이었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광경. 거실 테이블 위에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들, 그리고 현금 다발이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명함에서 봤던 그 변호사.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돈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들키기 전에 빨리. 그때 제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이시군요. 저는 당신이 그 변호사구나. 강민준.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어요. 저는 테이블 위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야? USB, 서류, 그리고 저 돈 뭉치는? 며느리가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이건 오해? 또 오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밤에 남자 불러서 돈 거래하는 게 오해야?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명을. 닥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우리 며느리 꼬셔서 우리 아들 등쳐먹으려고? 변호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강 변호사님은 도연이를 도와주려고. 도와줘? 어떻게? 이렇게 뒤에서 몰래 만나고 돈 주고 받으면서. 저는 며느리 손을 뿌리쳤습니다.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며느리가 달려와 제 손에서 USB를 빼앗으려 했어요. 안 돼요. 내가 볼 거야. 우리는 또 USB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변호사가 우리를 떼어놓으려 했어요. 두 분 진정하세요. 비켜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테이블 위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서류 한 장이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집어들었어요. 횡령 혐의 조사.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보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봤어요. 몇 글자만 봤지만 충분했습니다. 도연이가 횡령을 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연이는 안 했어요. 그럼 이 서류는 뭐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 과장님은 횡령을 한 게 아니라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겁니다. 연루? 무슨 소리야? 회사 상사가 횡령을 했고 김 과장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증거도 확보했고요. 변호사가 USB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그 증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피해자란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도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상사가 도연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어요.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한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상대가 워낙 큰 사람이라 돈이 많이 들어요. 저 현금은 빚이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제 적금을 다 깼고 친정에서도 빌렸어요. 하지만 부족해서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회사에 연락하실까봐 무서웠어요. 내가 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조용히 증거를 모아야 할 때예요. 자칫 잘못하면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고 김 과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였구나.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숨긴 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도연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며느리, 손에 쥔 USB, 테이블 위에 돈, 모든 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불륜이 아니었어요. 배신도 아니었고요. 며느리는 아들을 지키려 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잘못 봤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럼 도연이가 쓰러진 건?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압박이 심했고 심장에 무리가 왔던 거죠.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도연이 원래 심장이 약했어요. 몇 년 전부터 약 먹고 있었는데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됐어요. 그것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아들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었나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 일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관여하지 말라. 또 그 말이네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구나. 우리 아들이 휘말린 게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알았어. 관여 안 할게.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저는 며느리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앞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마. 나도 도연이 엄마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저는 변호사를 봤어요. 도연이 꼭 지켜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참 바보였구나. 며느리를 오해했고 의심했고 몰아붙였고 정작 며느리는 아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는데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깨어났어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아들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도 달려왔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며칠 더 입원하셔야겠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도연아, 엄마한테 할 말 있지?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회사 일이지? 횡령 사건에 휘말렸다며? 아들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 서연이한테 들었어.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어머니가 알아버리셨어.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 어차피 언젠간 말해야 했으니까.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자세히 얘기해 줄래? 엄마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들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이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뭐가? 예산이 맞지 않았어요. 분명히 10억이 들어갔는데 서류상으로는 5억밖에 안 돼 있었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네. 누군가 5억을 빼돌린 거예요. 횡령. 그래서 어떻게 했어?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파다 보니까 제 상사였어요. 박전무.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어요. 거래 내역, 통장 사본, 계약서. 전부 USB에 담았죠. 그 USB. 그리고 전무님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자수하시라고.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전무님이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는데? 아들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 하면 되지라고 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 전무님이 제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제가 횡령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며느리가 아들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한 거예요. USB 증거로 싸우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아들이 말했어요. 근데 엄마, 이거 쉽지 않아요. 박 전무는 회장님이랑 친척이거든요. 힘이 세요. 회장이랑 친척. 그럼 이기기 힘들다는 거네요. 그래서 쓰러진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USB 내놓으라고 조용히 넘기면 아무 일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안 그러면 도연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 나쁜 놈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이길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아들 얼굴은 자신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며느리가 말을 멈췄어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아들이 며느리를 막았어요. 왜?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USB 증거만으론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증거가 있다며? 변호사가 그랬어요. 증거로 싸울 수 있다고.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해요. 증거를 묵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증거를 조작했다고 우릴 고소할 수도 있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럴 수가.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USB를 경찰에 제출할지 아니면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침묵했어요. 뭔가 또 숨기고 있네요. 야, 도연아. 엄마한테 다 말해. 아니면이 뭐야?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한텐 말하지 마. 위험해. 또 위험하다고 하네요. 뭐가 위험한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방법이에요. 위험한 방법?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또 몰라도 된다고 하네요. 서연아, 나도 가족이야. 알 권리가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말리실 거예요. 말린다? 그럼 정말 위험한 거구나. 그래도 말해야지. 도대체 뭘 하려고? 아들이 입을 열려다 말고 다시 닫았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엔 믿어주세요.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찾을게요. 최선의 방법.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두 사람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약속해. 위험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봤습니다. 약속할게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전 괜찮을 거예요. 괜찮다고? 아들은 병원에 누워 있고 회사에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며느리는 뭔가 위험한 걸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한마디. 어머니가 아시면 말리실 거예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던 것. USB는 진실이 아니라 증거이자 무기예요. 무기, 증거를 무기로 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제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흘 후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갑자기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를 끊더니 운전을 멈췄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무슨 일이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고소장을 냈대요. 도연이를 횡령 혐의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박 전무가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도연이가 횡령했다고 증거를 조작해서 경찰에 고소했대요.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며느리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USB를 제출해야 해요. 지금 당장. 그래, USB로 증명하면 되잖아. 저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 증거가 있잖아.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USB를 제출하면 도연이도 같이 조사받아요. 조사받으면 어때? 아들은 무죄잖아.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 전무가 도연이도 공범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돈을 같이 나눠 가졌다고. 거짓말인데 증거를 조작할 수 있어요. 이미 한 번 조작했잖아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USB를 제출하면 도연이는 공범으로 몰려서 최소 3년은 감옥에 가요. 3년. 안 돼.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다른 방법 찾을게. 다른 방법?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쉬고 있었지만 언제 경찰이 올지 몰랐어요. 며느리도 변호사와 계속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해야 해.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말해야 해. 다음 날 새벽 저는 며느리 가방에서 USB를 몰래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어요. 파란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단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USB. 이 작은 것 안에 진실이 들어있어요. 들어가자. 그리고 다 말하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며느리가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USB. 어떻게 따라온 거예요? 어머니 나가시는 거 봤어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USB 제출하시면 안 돼요. 왜? 이게 증거잖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신고하세요. 뭐?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경찰에 가서 USB 주시고 진실을 말하세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아드님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실 거예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박 전무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도연이 통장에 돈을 넣어놨어요. 도연이가 받은 것처럼 계약서도 위조했고요. 그럼 USB로는 도연이 무죄를 증명 못해요. 오히려 공범이 돼요. 손에서 USB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며느리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해결할게요. 제 방법으로. 무슨 방법?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방법이냐고.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정말 알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박 전무를 직접 만날 거예요. 뭐? 그리고 거래할 거예요. 거래? 무슨 거래? 며느리가 USB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주는 대신 도연이를 풀어달라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 그럼 증거가 없잖아. 하지만 도연이는 살 수 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전 도연이만 지키면 돼요. 정의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말했던 위험한 방법이구나. 안 돼, 서연아. 그러면 어머니, 며느리가 제 손에서 USB를 가져갔어요. 선택하세요. 정의를 택할 건지 아드님을 택할 건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의와 아들, 진실과 가족. 어떻게 선택해요? 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이미 선택했어요. 도연이를 택했어요. 그리고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도 선택하세요. 지금 저는 경찰서를 봤어요.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USB를 제출하면 도연이는 감옥에 갈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아니면 며느리 말대로
도연이를 살리고 진실을 묻을 거예요. 두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박 전무 만나러 갈 거예요.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며느리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경찰서를 봤어요. 파란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누구한테 미안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의한테? 진실한테? 아니면 나 자신한테? 그날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들을. 정의보다 진실보다 아들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박 전무를 만나러 갔어요. USB를 들고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연락이 없었어요. 왜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아들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들이 달려갔어요. 며느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어요. 다 끝났어, 도연아. 뭐? 경찰관 1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도연 씨 맞으시죠?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박 전무가 자백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백 했다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박 전무를 만났어요. 그리고 거래를 제안했죠. USB를 준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USB는 안 줬어요. 그럼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녹음기였습니다. 이걸 줬어요. 녹음기. 며느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전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USB만 주면 김 과장 혐의는 취하하지. 대신 입 다물어. 그럼 전무님이 횡령한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래, 내가 했어. 5억을 빼돌렸지. 그게 어쨌어? 증거만 없으면 되는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박 전무를 만났을 때 몰래 녹음했어요. 전무님이 자백하도록 유도한 거죠.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이 녹음과 USB 증거를 함께 제출하니 박 전무가 결국 자백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무혐의로 풀렸고요. 아들이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며느리가 아들을 꼭 안았어요. 경찰관들이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서연아, 너 처음부터 이 계획이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럼 경찰서 앞에서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USB 들고 경찰서에 가시면 정말 도연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를 포기하게 만든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계속 숨기고 걱정 끼치고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고마워. 우리 아들 지켜줘서. 며느리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어머니, 아들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를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용서할 건 나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를 의심했어. 바람 피운다고, 도연이 배신한다고. 미안해, 서연아. 며느리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전 이해해요. 아니야. 난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도연이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거잖아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한 며느리야.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이제야 인정해 주시네요. 우리는 웃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며칠 후 박 전무는 구속됐습니다. 회사에서도 진상이 밝혀졌고 아들은 복직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들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며느리가 만든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응, 고마워.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정작 며느리는 아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는데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왜 그러세요? 밥이 안 맞아요? 아니야. 맛있어.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엄마처럼 대해줄게. 며느리 아니라 딸처럼.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그리고 뭐든 숨기지 마.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아들이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서연아, 고마워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아, 앞으론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도 말해. 알았지? 네, 엄마.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믿는 거라는 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보는 거라는 걸. 그리고 며느리 서연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하고 사랑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걸. 저는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아니,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제 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출근길인가요? 집에서 쉬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보이는 것만 보고 진짜 마음은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진심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